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 광석중학교 친구들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사할 건데,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 인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 친구의 구에 맞춰서, 자, 전체 차렷. 인사, 큐!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너지 기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함께 저랑 1시간 동안 진행하시게 될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어떤 진로 수업인지는 알고 오셨죠? 네. 자, 뭘까요, 오늘? 성우. 자, 성우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으나 성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혹은 성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안내를 해드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의 꿈이 성우다. 손은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다. 성우라는 거에 대해서. 성우가 뭘까요? 네. 목소리 배우. 박수. 모두 박수.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성우라는 영역에 대해서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그냥 목소리를 흉내내는, 따라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소리 배우라는 영역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잘 짚고 계세요. 출발이 좋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먼저 인사를 드리면 여러분들과 더빙 체험하게 될 더빙 지도사입니다. 성우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현재 어린이 성우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 성우라고 하면 성인들의 영역과 조금 더 다른 성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돼요. 어린이 성우라는 영역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각종 녹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 녹음, 그리고 관공서 녹음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앞으로 꿈을 키우는 친구들에 대한 진로 수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때 방금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한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소리성 넉넉할 우. 네, 넉넉할 우. 소리가 넉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소리가 넉넉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포괄적이긴 한데요. 방금 아까 우리 친구가 멋있게 말해줬던 목소리 배우 이꼴 목소리 연기자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겨요. 왜 연기자라는 타이틀이 붙었을까요? 우리 친구가 아까 말했던 배우라는 타이틀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 연극 배우, 영화 배우, 성우의 공통점은? 공통점.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실어야 돼. 또 재밌게 해야 돼. 슬프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공통점. 연극 배우, 영화 배우, 성우의 공통점. 액션. 네, 액션을 우리말로 다르게 말하면? 자, 눈치 빠른 친구들. 네. 연기하는 사람들. 네, 연기자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은 연기자예요. 그러면 차이점은? 네, 연극 배우의 활동 무대는 어디죠? 무대. 맞아요. 연극 배우는 무대와 관객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영화 배우는요? 세트장. 네, 세트장 스크린에서 연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디로 나가죠? TV. TV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거? 포스터? 자, 영화 배우가 내가 영화를 스크린 앞에서 열심히 연기를 하면 TV에 자동 송출이 되나요? 그럼 어디로 통해서 나가지? 편집하는 건? 자, 쉽게 생각하면 카메라죠. 네. 카메라가 영화 촬영하는 현장을 담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이 영상이 카메라로 송출이 받아지고 그 송출이 다른 외부 영상으로 나가게 돼요. 영화 배우는 연기를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영화 배우입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연기를 하면 그 영화 배우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러면 성우는 어디에서 연기를 하는 걸까요? 스타디움? 어디? 스튜디오? 스튜디오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떤 스튜디오? 녹음. 네, 녹음실. 맞아요. 네, 성우는 연기를 마이크 앞에서 합니다. 네. 연극 배우는 무대에서 관객들을 앞에 두고 연기를 하는 게 연극 배우. 영화 배우는 스크린 혹은 세트장, 야외에서, 실내에서 카메라 통해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을 영화 배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기자들이죠. 배우들. 그리고 성우는 마이크 앞에서 연기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성우를 꿈꾸신다면 당연히 목소리는 가지고 가는 거지만, 네, 목소리를 가지고 가는 거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 예쁜 목소리, 잘생긴 목소리, 멋진 목소리 말고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고요? 연기력. 그렇죠. 연기력이 바탕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리가 넉넉하다라는 의미 자체를 다르게 풀어드리면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의 영역대가 넓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연기의 폭이 넓다. 내가 아이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내 나이처럼 중학생의 목소리도 낼 수도 있고 성인의 목소리도 낼 수 있고 노역의 목소리도 낼 수 있다. 내가 내는 목소리 폭이 다양하다라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소리 자체가. 소리가 너무 작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힘든, 소리의 힘이 약한 친구들은 발성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 마이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친구들은 목소리 작게 해도 마이크 들어가면 커지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이크도 소리를 다 담아내는 영역이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작으면 다 전달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꼭 속삭이는 대사만 있는 건 아니죠. 남자친구들 어때요? 보통 캐릭터들이 분노의 파이터. 네, 소리를 우렁차게 지르고 그렇죠. 많이 지르는 영역들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성우 준비하는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대부분 소리 지르는 역을 많이 연습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네, 여자친구들도 목소리가 변합니다. 네, 사춘기를 겪으면서 변해요. 남자친구들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친구들과 싸우거나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너무 큰 소리, 너무 높은 소리를 사용하시면서 성대를 다치시게 되면 나의 목소리가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를 낼 때도 화를 내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화를 내야 될까? 이쁘게, 우아하게. 네. 이쁘게, 우아하게 목소리통을 깔아가면서 소리를 내주시면 목소리 다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우 준비하는 친구들이 흔히들 애니메이션 따라하면서 나 이거 애니메이션 잘 따라하니까 나 성우해도 되겠는데?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때요? 안 좋아요. 네. 그건 따라하는 성대 모사지. 내가 성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성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우가 하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성우의 영역은 애니메이션. 네. 또 게임. 네, 게임 캐릭터. 실제로 지금 현재 성우에 대한 영역이 친구들이 지금 OTT, 넷플릭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애플 TV라든지 영역들이 많아졌고 게임하는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성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성우들이 하는 일들은 라디오 드라마라든지 광고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라는 영역이 협회 성우, 우리 한국성우협회라는 협회 성우가 있고 비공식 성우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우협회라고 하는 것들은 각 방송사에서
공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네, 몇 명씩 뽑습니다. 그게 매해 뽑는 건 아니에요. KBS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공채가 준비가 되어 있고, KBS, 또 EBS, 또 방송사 어디 있죠?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방송사? SBS, SBS에서는 성우를 뽑지 않아요. 또, 조선 TV. TV조선? TV조선에서도 공채는 없습니다. 또, MBC. MBC에서는 예전에는 뽑았는데요. 요즘은 뽑지 않아요. 자, 여기만, 방송사 2개밖에 없으면, TVN도 공채가 없습니다. 자, 또, 큰일 났다. 우리 2군데서밖에 안 뽑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너무 없는데, 어떡하죠? 애니원. 네, 애니원. 대교, 대원 방송 있고요. 또, 투니버스. 투니버스. 네, 좋습니다. 네, 애니맥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것처럼, 네. 대표적으로 애니메이션은 투니버스, 대원, 대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KBS, EBS 공채가 있어요. 그래서 각 방송사마다 뽑는 기준도 다르고 인원수도 다르고 대원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보기도 하지만 투니버스도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봐요. 그렇기 때문에 관문 자체가 너무너무 좁죠. 해마다 준비하는 친구들은 영역이 넓어지는데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비공식적으로 목소리를 사용하는 각종 광고, 애니메이션, 관공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우들의 영역 누구 있죠? 네, 스폰지밥 성우님. 또 박영영. 맞아. 네, 짱구 성우님.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대표 캐릭터들은 정말 성우들 라인에서도 정말 극하게 0.1%의 라인이시고요. 우리가 이름을 많이 모르는 성우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애니메이션 성우,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을 많이 하시니까 애니메이션 더빙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짚고 가드리면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성우들이 애니메이션 성우들이 많으시니까. 자, 애니메이션 더빙이란 뭐라고 하나요? 정답, 다 같이 시작. 네, 그래서 성우들의 영역이 먼저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영어,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어 다 원어로 다 알아들으시죠? 네,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애니메이션도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네,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들도 알아듣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더빙. 네, 그래서 극장에 가시면 애니메이션 2종류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더빙판, 자막판. 네, 이렇게 2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우리 네, 언어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언어 바꿔서 들으면 우리나라 원어로 바뀌죠. 그것들도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우들이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고 계시는 성우보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성우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 왜냐면 영상 하나의 캐릭터가 몇 개가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는 한두 명의 이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름을 모르는 성우에서 시작을 하셨다가 나중에 상위 0.1%의 성우가 되실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성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짱아 몇 살이에요? 0살. 이제 막 태어났어요. 태어나도 1살인데 1살에서 2살로 추정을 하죠. 자, 우리 친구들이 짱아라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네, 우리 친구가 네, 짱아를 맡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짱아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줘야 할까요? 따따따. 네. 자, 우리 여자 친구들은 우리 여자아이, 우리 여자 짱아가 태어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언니 한번 불러볼까요? 언니? 네. 자, 짱아를 맡게 되면 대사 자체가 많지는 않겠지만 대사도 또렷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먼저 유심히 관찰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나의 1살 시절 기억하는 친구 없어요. 네, 나의 1살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상의 어린아이를 연기를 하시기 위해서는 주변의 아이들도 잘 관찰을 하시고 또 목소리 톤 자체가 중후하게 낮게 깔리지는 않겠죠. 네. 이렇게 짱아 아이의 목소리를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유리 엄마입니다. 나이대가 40대 중년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이가 아직 20살밖에 안 됐어요. 40대의 영역을 어떻게 연기를 하죠? 빨리 늙게 해요, 성대를. 빨리 늙게 해, 성대를. 그러면 다시 어린 역할을 못 하는데? 네. 자, 주변에서 40대인 사람을 누가 먼저 관찰할 수가 있죠? 내 주변의 40대. 엄마. 그렇죠. 네. 남자분들은 아빠, 여자분들도 엄마, 다 엄마, 아빠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20대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성인들을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자, 그래서 40대 유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침에 우리를 깨웠을 때 어떻게 깨우나요? 안 깨우는데요? 안 깨워요. 일어나라는 대사를 할 때 아기짱 일어나 하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엄마는 어떻게 대답해요? 물어봐요. 일어나.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야. 학교 갈 시간이야. 늦었어. 빨리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엄마의 영역이 낼 수 있는 소리와 아이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성우 시험을 보실 때 영역대가 이렇게 나눠져요. 내레이션 하나. 내레이션이라고 하면 우리 다큐멘터리에서 보통 많이들 들어보셨죠? 내레이션 영역 하나. 그리고 10대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20대나 30대, 50대 이상 노인 역할. 이렇게 영역대가 많이들 바뀌어요. 성격으로 나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도 캐릭터별로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혹여 성우를 꿈꾸시는 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내 주변에 10대 이하의 아이와 20대 친구들과 40대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 톤이 어떤지 꼭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찰스 5살 남자아이입니다. 네. 여자친구들이 가장 주목하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남자친구들은 5살 이하, 10살 이하의 남자의 목소리를 낼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누가 내죠? 여자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자분들 중에서도 목소리 톤이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예쁜 건 아닌데 약간의 중성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친구들. 남자아이 캐릭터 중점적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꼭 여자아이라고 해서 예쁜 여자의 목소리를 내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짱구도 여자가. 네, 맞습니다. 남자친구들이 낼 수 있는 영역대다. 그래서 성우들의 비중을 보면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낼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원에 오는 비중도 여자친구들이 거의 7대3, 남자친구들이 좀 적어요. 그리고 성우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또 다릅니다. 여자분들은 20살만 넘으면 성우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응시 자격 조건이 되는데요.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셔야 돼요. 그래서 출발 시기가 좀 다르죠. 여자친구분들보다 한 4년, 5년 정도는 조금 늦게 준비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이만. 여자친구들 20살, 남자친구들 군대를 다녀오신 그 기준만 부합을 하시게 되면 모든 공채의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그 말인 즉슨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성우를 꿈꾸시거나 혹은 성우가 아니더라도 연기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추천을 강력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부터 발음 연습하세요. 네. 학원에 오는 친구들, 지금 성우를 꿈꾸는 친구들 중에 발음이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평상시에 말을 별로 안 해봤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군다나 말을 별로 안 해서인지 성인분들, 20대, 30대인 분들도 발음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우리의 장점은 뭐예요? 시간이 많다는 거. 지금부터 준비할 시간이 많다는 거. 발음 연습을 꼭 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보면, 네. 우리 자두 성향은 되게 말갈량이 친구죠. 10대 아이들, 10살인데, 10대 아이들 치고도 자두랑 또 자두 친구 누구 있어요? 딸기. 민지, 딸기, 은희. 여자애들만 봤을 때. 민지, 자두, 은희. 3명의 여자아이들의 성격들이 어떻죠? 성격이 다 달라요. 네. 같은 10대인데 다 달라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20명의 친구들 성격이 똑같은 사람 손 없어요. 20명의 성격이 다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소리도 다릅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왜냐? 나중에 내가 연기를 할 때 이 친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 친구의 캐릭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저 친구의 캐릭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내가 무슨 연기를 할 때 갑자기 소환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정말 친구들의 관심을 많이 둔 친구이기 때문에 연기를 하실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관찰력이 좋은 친구들이 연기를 잘해요. 오로지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이런 친구들은 연기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로 관심을 잘 기울이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이디버그. 네. 그래서 실제로 1살부터 40대까지 연령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그쵸? 그거를 한 분이 하시죠. 연미정 성우님이 한 분이 하십니다. 아는 분이에요? 네, 아는 분이에요. 네, 아는 분이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실제로 더빙 현장이에요. 네. 그쵸? 아는 애니메이션이죠? 신기하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녹음실 안에 TV 모니터를 보고 마이크 앞에서 연기를 합니다. 어때요? 대본을 보고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코난의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남도일도 계시고. 남자아이들 캐릭터가 기준이죠.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남자의 캐릭터들은 다 여자분들이 하고 계시고 남도일 목소리만 누가 하세요? 강수진 성우님이 하십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에 박사님 목소리도 또 따로 있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연령대를 봤을 때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미란이 나이가 제일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나이가 제일 어려요. 나이가 60대인 분이 10대 남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네. 성우의 매력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목소리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연기자들은 화면에 나의 모든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나이대의 연령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우는 어때요? 내가 가려집니다. 목소리만 나와요. 그래서 그 목소리의 영역들, 연기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넓어지시면 훨씬 더 폭넓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남자친구들 중에 나는 목소리도 멋있고 연기도 잘하는데 좀 안타깝게 비주얼이 안 된다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 영화배우 하실 수 있고 연극배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연기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성우의 영역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성우협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다른 분들하고 연기하는 게 조금 어색해 하셔서 성우의 영역을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엄청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만 들어가시면 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때는 내가 없어지고 캐릭터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캐릭터만 남아서 그 캐릭터에 몰입하실 수 있을 정도의 몰입력만 있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권해드릴 건 없고,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그러면 어떻게 더빙하는지 활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는 마이크에 대고 우리 친구들이 영상에 연습을 하시고, 그걸 다시 들어보는 수업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미처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오늘은 간단하게 화면을 보고 캐릭터 대사 연습하고 화면에 다 같이 목소리 한번 내보는 걸로 수업 마무리할게요. 여기 영상 보시면 요거는 조금 익숙하신 영상이실 거예요. 네. 자, 보신 애니메이션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해서 감정의 형태를 캐릭터로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가 우리 친구들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좀 많이 사용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마다 기쁨의 감정도 있죠. 혹시 나는 분노가 없다. 손. 나는 슬픔을 느껴본 적이 없다. 손. 네. 나는 까칠하지 않다. 손. 없어. 까칠하지 않은 친구. 네, 자. 네, 까칠하지 않은 친구 있습니다. 인생을 16년을 살면서 까칠해 본 적이 없는 친구 있어요. 네. 각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본인의 감정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의 기본은 처음에 말씀드린 건 다른 사람을 관찰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쁠 때 나의 목소리 톤이 어떤지. 네, 기쁘면 어떻게 목소리 톤이 어떻게 되죠? 기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기쁘면 소리가 올라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션 올라간다라고, 네, 텐션 업 됐다고 하죠. 기쁘면 소리가 올라가요. 슬픈 친구들이 소리가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슬프면 소리는 어떻게 돼요? 네, 내려가요. 소리가 낮아집니다. 소심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흔히들 어떤 친구들한테 소심하다고 표현을 하죠? 목소리가 작은 친구들. 네, 맞아요. 목소리가 작은 친구들. 왜 소심하면 목소리가 작아질까? 혹은 목소리가 작으면 무조건 소심할까? 성향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어떨 때 내가 소심해지는지, 내가 소심해질 때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까칠할 때. 자, 우리는 이미 지났을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중2병. 가장 까칠함이 극대화된다는 중2병 다 지나가셨죠? 네. 네. 아직도 까칠합니까? 네, 우리가. 우리가 흔히들 가장 까칠한 시기라고 말하는 시기. 까칠하다고 표현을 했을 때, 왜 까칠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할까? 똑같은 대사를 누군가가 던졌을 때, 말을 걸었을 때, 까칠했던 나의 상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또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 분노죠. 네, 버럭이.
어떨 때 벌어가죠? 어떨 때 버럭버럭하죠? 화날 때, 네. 기본적으로 화가 났을 때. 자, 그래서 지금 보신 영상처럼 저희가 한번 대사를 가지고 연기를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캐릭터를 그냥 크게 제가 나눠놨어요. 대사 보이시나요? 네. 자, 아빠는 기본적으로 자, 먹자, 해. 이거 대사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빠 연기하실 거예요. 아빠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빠가 먹자, 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쵸? 아빠, 다 같이 시작. 먹자. 네, 해. 하고 아이에게 어떻게? 권유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먹자, 해. 하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같은 문장으로 써 있는 것 중에 감정을 넣으셔야 돼요. 아빠가 부드럽게, 자, 먹자, 해. 하고 예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감정들 출동을 합니다. 우리 라일리 머릿속에 있는 감정들이 총 출동을 해요. 자, 기쁨이는 여기 NA라고 써 있는 건 대본을 보시는 분들 내레이션. 네, 맞습니다. 기쁨이 내레이션이에요. 기쁨이는 어때요? 자, 못 보던 음식이네라는 대사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기쁨이라고 해서 못 보던 음식이네? 하고 반갑지는 않죠. 네. 그냥 기쁨이네. 여기에서는 성격 자체가 대사가 많이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기쁨이가 이 대사를 했을 때 감정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도 생각을 해야 할까? 기쁨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못 보던 음식이네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못 보던 음식인데 저게 뭐지? 하고 궁금증의 유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은 음식을 봤을 때 얘네들 감정 봐보시면 같은 음식을 봤는데 소심이와 슬픔이는 어때요? 걱정해요. 네. 소심이는 걱정을 합니다. 슬픔이는 뭐예요? 저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슬픔이도 같은 걱정 라인이에요. 까칠이는 어때요? 자, 까칠이 등장합니다. 네, 까칠이 아까 캐릭터 보셨죠? 보통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는 캐릭터의 자기 성격들이 다 보여요. 영상을 아까 확인하셨을 때 까칠이의 느낌은 어떻죠? 네, 일단 도도하죠. 네, 일단 도도하고 어깨 펴지고 세상에 나보다 더 멋있는 건 없고 내가 제일 잘났고 네, 이런 감정으로 대사를 해요. 조심해, 냄새가 이상해, 저게 뭐지? 라는 대사를 어떻게 하지? 까칠하게 시작. 조심해. 냄새가 이상해. 저게 뭐야? 그렇지, 좋아요. 까칠이. 잘했어. 네. 까칠이는 기본적으로 조심해, 냄새가 이상해, 저거 괜찮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지 않아요. 네. 조심해, 냄새가 이상해, 저기 뭐지? 하고 깜짝 놀라게 갑자기 나타나죠. 일단 기다려, 하지마, 일단 하지마,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끊어줘요. 까칠이가. 거기에서 이제 까칠이가 색도 이상하고 공룡 모양도 아니,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까칠이가 먼저 선제 공격을 끊어주면 아빠가 다시 한번 회유를 합니다. 뭐라고 회유를 해? 저녁 안 먹으면 후식도 없어 라고 반강제적으로 먹이려고 하니까 버럭이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뭐에 꽂혔지? 후식 안 준대. 네, 후식 안 준대. 자, 여기에서 처음부터 갑자기 버럭을 하면 어떡해? 버럭이라고 해서 갑자기 강도가 0에서부터 10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버럭도 강도가 있어요. 갑자기 뭐야? 후식을 안 준대? 하고 갑자기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와,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후식을 안 줘? 그럼 너도 이거나 먹어! 하고 갑자기 소리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보셨을 때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던 아이가 쾅 치면서 소리를 치면 애들이 뭐야? 안 놀래요. 뭐야? 왜 이렇게 되는가? 강도가 달라요. 감정에도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버럭이 연기하는 친구들은 같은 버럭이어도 처음 감정과 두 번째 감정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마지막 회유책을 씁니다. 자, 빨리 봐. 비행기야 하고 들어가니까 버럭이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비행기다 얘들아. 비행기야. 그럼 다들 오케이 먹어 이렇게 하고 감정의 한 장면에 요 감정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번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아빠를 하실 건데 여자친구들이 아빠를 하시긴 좀 어려우니까 남자친구들이 아빠 대사를 합니다. 여자친구들이 기쁨이를 해주시면 남자친구들 소심이를 해주세요. 스포미도 같이 하시면 돼요. 여자친구들 까칠이입니다. 까칠이 해주시고요. 네, 버럭이 남자친구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아빠부터 큐. 아이고 이렇게 무서우면 우리 아까 자 라일리 봤잖아. 아기 귀여운 여자아이예요. 귀여운 여자아이한테 자 예쁘게 귀엽게 사랑스럽게 먹여줘야지. 자 다시 시작. 네, 자 우리 아빠가 이렇게 권유했어요. 자 우리 기쁨이들 큐. 맞아요. 좋아. 여자친구들, 얘들아, 그 성우 연기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뻔뻔함이에요. 뻔뻔하게 해야 돼. 네,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아. 뻔뻔하게 해야 돼. 자, 여자친구들, 기쁨이 큐. 못 보던 음식이네. 소심이. 소심한 거 맞지? 괜찮을까? 저게 뭐지? 오, 좋아요. 자, 우리 까칠이 7번 큐. 오, 우리 까칠이 여자친구들이 성격이 순하구나. 우리 광석준 친구, 네, 광석준 친구 여자친구들 너무너무 성격이 착하다. 너무 순하다. 까칠한 친구들이 한 명도 없어. 여자애들은 진짜 착하고 남자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최대한의 까칠함으로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까칠하지 않아요. 까칠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네요. 내가 까칠이 배역을 맡았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조심해. 냄새가 이상해. 저게 뭐지? 하고 가는 거. 시작. 다 해. 일어서서 시킨다. 시작. 됐어? 패스? 좋아요. 자, 우리 기쁨이 내레이션의 기본 틀은 어때요? 정직해요? 네, 정직해요. 네, 설명을 해요. 내레이션은 장면 설명입니다. 장면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시작. 얜 까칠이에요. 라일리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죠. 네, 까칠이. 자, 안 되겠어요. 여자친구들 까칠이 못하기 때문에. 자, 남자친구들 까칠이 소환합니다. 까칠이 큐. 색도 칙칙하고 네, 브로콜리다. 내가 널 구해줬어. 고맙지?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아빠 큐. 버럭이. 기쁨이. 네. 자,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더빙을 할 때 성우들이 연습하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 처음에 영상을 열심히 봅니다. 나의 캐릭터 대사도 지금처럼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영상에 내가 연습한 대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까 역할 나눴으니까 정확하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영상에 맞춰서. 자, 아빠부터. 먹자. 못 보던 음식이네. 괜찮을까? 조심해. 조심해. 냄새가 이상해. 저게 뭐지? 얘는 까칠이에요. 난리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죠. 색도 칙칙하고 공룡 모양도 아니야. 브로콜리다! 아기가 들어가고
내가 널 구해줬어. 고맙지? 저녁 안 먹으면 후식도 없어. 음식을 안 줘? 얘는 버럭이에요. 화나는 건 절대 못 참죠. 그러지마 마구야 그러지마 안줘 그래 저녁 먹었는데 당신 이거나 먹어 달리 봐 비행기야. 오. 네, 이렇게 박수. 박수. 잘했어. 맞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들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녹음 현장에 가면 원화로 되어 있는 아까 TV 보였죠? TV를 보시면서 이어폰으로 그 소리의 원어를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 말해도 돼? 네, 원화가 되어 있는 원어 영상을 소리를 들으면서 화면에 맞게 내 대사를 그대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컨트롤룸 하시는 분들이 음성을 맞춰서 싱크를 기본 영상과 맞추게 됩니다. 그게 더빙하는 기본 포맷이 돼요. 자, 그래서 성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방금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역할도 있고 또 내레이션, 인간극장 혹은 다큐멘터리요. 동행을 보는구나. 네, 동행. 이런 영상들도 어때요? 앞에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 맞는 느낌으로 목소리를 입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요? 연기력. 네. 연기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 앞에는 뭐가 필요해? 목소리, 발음. 정확한 발음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끝나갔네요. 자, 여러분들께 가장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발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과서, 사회, 과학에 어려운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소리를 내면서 읽으시면 발음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됩니다. 아시겠죠? 발음적인 부분만 처음에 잘 잡고 가시면 연기력은 그 다음이 일이에요. 지금부터 연기를 한다고 해서 발음이 무너지면 절대 전달력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발음 연습. 그리고 발음 연습하면서 두 번째로 친구들 관찰. 주변인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멋진 연기자가 되시기를, 멋진 연기자가 되셔서 저도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역할? 저는 게임 캐릭터